6월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 열린다는 소식 들었을 거야.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약 3천조 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나 같은 개미는 스페이스X 상장으로는 수익 못 내. 틀렸어. 지금 이 순간에도 스페이스X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루트가 5가지 열려 있어.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주더라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3가지를 알게 돼. 첫째, 상장 전에 스페이스X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 둘째, 상장 당일 한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셋째, 상장 후 어떤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지 그 돈의 흐름. 이 영상 하나면 돼. 오늘 같이 정리해보고 함께 수익 낼 준비하자. 자, 먼저 이 IPO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핵심만 정리해줄게. 스페이스X, 보통 로켓 회사라고 생각하지? 틀렸어. 이 회사의 본질은 구독 플랫폼이야.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2023년 말 가입자 230만 명이었어. 2025년 말 1000만 명 돌파. 올해 연말 전망 1800만 명 이상. 매출도 따라가. 스타링크 매출만 올해 우리 돈 27조 원 전망이야. 이게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약 79%야. 넷플릭스가 플랫폼인 것처럼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니라 지구 밖에서 깔리는 인터넷 인프라 회사야.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 올해 초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했어. xAI는 머스크가 만든 AI 회사 그록이라는 챗봇 만든 곳이야. 합병 기업 가치만 1.25조 달러였어.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는 로켓, 위성 인터넷, AI 이 3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야. 4분기 연속 흑자. S&P 500 편입 요건도 이미 충족했어. 그래서 2조 달러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머스크가 직접 개인 투자자의 문을 열었어. 보통 IPO는 기관이 90%, 개인이 10% 미만. 근데 머스크는 IPO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겠다고 검토 중이야. 역대 미국 대형 IPO 중 최대 수준이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내 개인 투자자 배정을 맡고 시티그룹이 해외 개인 투자자와 기관 배정을 맡아 21개 은행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단이 꾸려졌어. 기관에 밀려서 찌꺼기만 받는 게 보통인데 머스크가 그 구조를 뒤집으려 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전례가 없는 기회야. 좋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스페이스X로 수익 내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인데 어떻게 사? ETF로 이미 올라탈 수 있어. 2갈래로 나뉘어. 갈래 하나. 스페이스X 지분을 직접 담고 있는 ETF, XOVR. 이 ETF는 좀 특이해. 공개 시장에 상장된 주식만 담는 일반 ETF와 달리 비상장 기업 지분도 같이 담아. 3월 25일 기준으로 스페이스X에 대한 익스포저가 약 2억 500만 달러야. ETF 전체 자산 중 스페이스X 비중이 약 42%. 한국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로 매수 가능해. 다만 주의할 게 있어. 이 ETF는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야. 그래서 스페이스X 가치가 올라간다고 1대1로 따라가지는 않아.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해. 하나 더, DXYG. 비상장 대형 기술 기업들에 투자하는 폐쇄형 펀드야. 스페이스X 비중이 약 16%. 엔트로픽 같은 AI 회사도 들어있어. 근데 이 펀드는 함정이 있어. NAV 대비 프리미엄으로 거래돼. 쉽게 말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야 한다는 거야. 3월 기준 NAV 대비 약 50% 웃돈이 붙어 있었어. 싸게 사면 좋지만 웃돈 주고 사면 의미 없어. NAV 괴리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 갈래 둘.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자동으로 편입되는 ETF. 미리 선점하는 거야.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 삼성 자산운용이 올해 3월 17일에 상장했어. 핵심은 이거야. 이 ETF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순간 정기 리밸런싱을 안 기다리고 최대 25%까지 특별 편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어. 보통 ETF는 지수가 바뀔 때까지 신규 종목을 담기 어려운데 이 ETF는 애초에 그 규정 자체를 스페이스X를 위해 열어둔 거야. 지금 이 ETF를 사두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날 자동으로 스페이스X 주주가 되는 구조인 거지. 이 안에는 로켓랩, 조비에비에이션 같은 우주항공 핵심 종목도 들어있어. 한국 주식시장에서 원화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1Q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도 있어. 이것도 스페이스X 상장 시 즉시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 다만 종목 구성이 다르고 로켓랩 비중이 더 높아. 정리하면 상장 전에 스페이스X에 올라타는 방법은 크게 2갈래야. 하나는 이미 스페이스X 지분을 담고 있는 XOVR, DXYG. 다른 하나는 상장 순간 자동 편입되는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1Q 미국 우주항공 테크. 리스크와 구조가 다르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걸 골라. 2번째 방법. 이건 진짜 대부분이 몰라. 미국 IPO 공모주를 한국에서 청약할 수 있어. 국내 증권사 중에서 미국 IPO 청약을 대행해준 곳이 있거든. 대표적인 게 나무증권, NH투자증권 계열이야.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가장 오래 운영해왔어. 유한타증권도 가능하고 미래에셋, 삼성증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과거에 쿠팡이나 리비안 미국 상장 때도 한국에서 청약 참여가 됐었어.
실전 동선 간단하게 알려줄게. 5월 스페이스X 로드쇼가 끝날 때쯤부터 앱에 들어가서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메뉴를 계속 확인해. 거기서 진행 중인 IPO 리스트에서 스페이스X를 선택하고 달러로 증거금을 넣고 청약 신청하면 돼. 주의할 건 3가지. 환전 수수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그리고 증거금을 넉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 워낙 인기 종목이라 1,000만 원 넣어도 한두 주 받을까 말까야. 대행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공모가가 적정한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S1이라는 서류가 공개되면 스타링크의 가입자당 매출 구조가 처음으로 드러나. 지금 미국에서 스타링크 월 구독료가 약 17만 원이야. 근데 해외 평균은 6만 원대거든. 해외 가입자가 늘수록 평균 매출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S1 공개 시점이 되면 이 숫자가 시장 기대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봐야 해. 그게 공모가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야. 3천조가 비싸 보일 수 있어. 근데 이 숫자 하나를 봐. 구독자 증가율, 구독 매출이 매년 80%씩 늘고 있어. 물론 판단은 S1 숫자를 직접 확인한 뒤에 하는 게 좋겠지만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명확해. 3번째 방법. 이건 좀 영리한 방법이야. 스페이스X를 직접 안 사도 스페이스X 상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종목이 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보여. 수혜주 하나,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015년에 스페이스X에 약 9억 달러를 투자했어. 그때 받은 지분이 약 7%. 스페이스X가 2조 달러에 상장되면 이 지분 가치만 약 1,400억 달러야. 우리 돈 200조가 넘어. 지금까지는 비상장이라 시장에서 정확한 가격이 없었어. 근데 상장하는 순간 이 가치가 장부에 확정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밖에 없어. 알파벳 주주인 사람들, 스페이스X 상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미 여러분 계좌 안에 스페이스X가 들어있었던 거야. 수혜주 둘, 엔비디아. 이건 돈의 도착지를 보면 돼.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했잖아. AI 회사를 삼켰으니 AI 칩이 필요해. IPO로 건너는 750억 달러.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칩 구매에 들어갈 거야. 머스크가 직접 말했어. 스페이스X와 테슬라 모두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사겠다고. 장기적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구상하고 있어. 스페이스X IPO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엔비디아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혜주 셋, 로켓랩. 이건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 섹터 효과야.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 나오자마자 로켓랩이 급등했어. 스페이스X가 3천조짜리 IPO를 성공시키면 시장이 우주항공이라는 섹터 자체를 다시 보게 돼. 그동안 니치 시장 취급받던 우주항공이 주류로 격상되는 거지. 로켓랩은 스페이스X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로켓을 쏘는 회사야.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38% 성장했고 수주 잔고도 사상 최대야. 국내 우주항공 ETF, 아까 말한 KODX랑 1Q 모두 로켓랩이 최대 비중이야. 스페이스X 상장은 하나의 회사가 나스닥에 올라오는 게 아니야. 우주항공이라는 섹터 자체가 주류로 올라서는 사건이야. 수혜주 넷, 테슬라. 이건 간략하게 갈게. xAI 합병으로 테슬라 장부에도 스페이스X 관련 자산이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지주사 합병 시나리오가 있어. 테슬라 주주가 곧 머스크 생태계 전체의 주주가 되는 구조. 단기적으로는 자금 이탈 압력이 있을 수 있어. 3천조짜리 IPO가 열리면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니까. 핵심만 말하면 3개월을 보면 조심해야 하고 3년을 보면 버티면 수익 낼 수 있는 거야. 4번째 방법. 한국 주식으로도 스페이스X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게 이녹스 첨단 소재. 이 회사는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용 고기능성 소재를 3년 연속 공급 중이야. 로켓과 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거든. 그 외에도 컨트텍, 센서뷰, LK 삼양, YJ링크 같은 이름들이 스페이스X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할게. 국내 테마주는 실적 연결이 약한 종목이 많아. 스페이스X라는 이름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 실제로 그 회사의 매출에서 스페이스X 관련 비중이 얼마인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해.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실제 공급 계약이 확인된 곳과 뉴스에 이름만 엮인 곳은 완전히 다른 거야. 5번째 방법. 이건 상장 이후의 이야기야.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기회일 수도 있어. 3월 30일에 나스닥이 규칙 하나를 바꿨어. 패스트 엔트리라는 새 규정이야. 원래 나스닥 100에 새 종목이 편입되려면 상장 후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했어. 이제는 15거래일 안에 편입이 가능해. 이 규정, 스페이스X 하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소리가 있어. 편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전 세계 패시브 자산이 약 1.4조 달러야. QQQ, TQQQ 같은 ETF들이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스페이스X를 사야 해. 수천억 달러의 자동 매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게 있어. S&P 500 편입, 4분기 연속 흑자 조건 충족. S&P 500 추종 자산 규모는 나스닥 100보다 훨씬 커. 편입 확정 발표가 나오면 확정일까지 약 1에서 2주간 자동 매수 러시가 벌어져. 그러니까 상장일이 못 썼다고 끝이 아니야. 나스닥 100 편입 발표가 나오면 그때가 두 번째 문이 열리는 순간이야. S&P 500 편입이 나오면 세 번째 문,
스페이스X 상장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야. 상장, 나스닥 100 편입, S&P 500 편입, 세 번의 파도가 와. 각 파도마다 기회가 다르고 각 파도마다 돈의 흐름이 달라. 반대로 기존 나스닥 100 종목에서는 자금이 빠질 수 있어. 새 종목이 들어오면 기존 종목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해. 좋아. 지금부터 6월까지 뭘 챙겨야 하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줄게. 4월 1일, SEC의 비공개 S1 제출 완료. 이건 이미 끝났어. 4월 21일, 애널리스트 데이. 스페이스X가 투자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때 기관들의 첫 반응이 나와 공모가 방향이 잡히는 시점이야. 4월 중순에서 5월 사이 S1이 공개돼. 스타링크 매출 구조, XAI 실적이 처음으로 드러나. 이 서류가 공개되는 순간이 진짜 판단 시점이야. 5월, 로드쇼 시작. 공모가 범위가 확정되고 한국 증권사에서 청약 서비스가 열리는지 확인해야 해. 6월에서 7월, 나스닥 상장 가격 확인하고 이후 나스닥 100 패스트 엔트리 편입 기대. 상장 이후 S&P 500 편입. 두 번째, 세 번째 자동 매수 물결이 오는 구간. 스페이스X 3천조 상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뉴스라고 생각해. 틀렸어. 상장 전에는 XOVR이나 DXYG,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같은 ETF로 선점할 수 있어. 상장 당일에는 나무증권 같은 국내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어. 알파벳, 엔비디아, 로켓넷 같은 수혜주를 통해 간접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리고 상장 후에도 나스닥 100 S&P 500 편입이라는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하고 대비를 해두자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뉴스를 보며 후회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뉴스를 보며 수익을 확인하지.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중요한 건 쓸데없는 기대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행동 방향을 정해두는 거야. 어떤 게 기회인지를 알면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하는지도 보이거든. 매일매일 재미있는 영상으로 투자의 방향이 되는 인사이트를 소개해줄게.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투자 나침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